안녕하세요.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인리뉴스 한상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르바란 단식과 이들피트리 민족 대이동까지 바라보면서 8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이들피트리를 마쳤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명절 분위기에 취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 비할랄이라고 하는 유독 인도네시아에만 존재하는 이슬람 특유의 관습에 따라서 이웃 가정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에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저의 이웃이신 K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리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이슈들 중에 주목해야 할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들이 조코의 유스칼라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를 좀 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이 국민 여론을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 중에 44.2%가 현 정부 경제정책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조사 때 37.5%만 만족한다고 응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금년 초 조사 때의 49.6%까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새 정부 경제정책에는 상당수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며 시중 일반 물가와 루피아 환율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가 그것이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라타미나 석유공사가 새로운 상품 하나를 더 내놓았습니다. 버라타 라이트라는 옥탄가 90 휘발유 기름을 8,400루피아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석유공사는 제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옥탄가 95에 버라타막스 플러스라는 기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옥탄가 92에 버라타막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버라타 라이트고 그 아래가 8,000루피아에 팔리고 있는 옥탄가 88인 프리미엄입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이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필요에 따라서 수입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금년 옥수수 총 생산량을 2,031만 톤으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2014년 작년도에 옥수수 총 생산량이 1,930만 톤이니까 좀 더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 사료업계는 갑작스런 정부의 옥수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무척 당황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료업계는 정부가 사료용 옥수수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은 국내산 옥수수 공급량을 더 늘려주거나 옥수수 이외의 작물, 즉 밀이라든지 수수 등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국내 옥수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금지시키기만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옥수수 재배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인상폭은 고스란히 축산물 값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닭고기라든지 소고기 값만 올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17일 하리라야 아침에 발생한 파푸아 똘리카라 종교 충돌 문제는 잘 수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0여 명의 육군 공병대가 즉각 불타버린 또리까라 시장 상가를 다시 지어주고 무슬림 사원도 새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 무하마디아와 나나툴 울라마 이슬람 양대 조직의 지도자들은 물론 딘 삼스딘 인도네시아 울라마 의장도 화해와 용서를 구하라고 전 무슬림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 이슬람 예배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냐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슬림 강경단체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발전소 원자재 중에서 석탄을 떼는 비율을 50%로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35,000메가와트 발전 계획에 석탄 원자재 사용 비율을 60%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10% 삭감해서 50%로 줄이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석탄 광산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석탄 판매처가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렌 자체 발전소 건설 계획도 애초 10,000메가와트에서 5,000메가와트로 축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우기가 오려면 아직도 석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벌써 극심한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테테라든지 말루쿠, 빠뿌아 같은 오지 지역만 가뭄을 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가뭄을 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물론 버카시, 데폭, 땅그랑, 찌까랑까지 모두 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식말라야와 가룻과 같은 서부자와 산간 고랭지 농업지대는 더 심각한 가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추라든지 배추와 같은 이런 고랭지 채소값만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한편 지질기상청은 전국 가뭄 지도를 내놓고 물 전략 캠페인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식수도 전략을 해야 하겠지만은 쓰고 버리는 물도 가뭄에 말라가는 농작물에 부어주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18개 주에 최근 들어서 2달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부 스마트라 해안가, 자바섬, 발리와 엔테테주, 남부 슬라웨시와 남부 카리만탄 지역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발리섬에서 미친 개에 물린 주민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바보다는 발리섬에서 광견병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발리섬에서만 모두 160여 명이나 되는 광견병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부자와 자떼그디 댐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은 담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시기를 연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댐은 두부로 유명한 수메당이라는 곳과 한국 봉제 공장이 상당수 들어서기 시작한 마잘렌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스몰지구 토지 보상은 인도네시아 초대 수카르노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토지 보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바섬 남부 해안가 지역 주민들은 잦은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 지난 25일 찔라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날 26일 일요일에는 중부자와 빠자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질기상청은 말랑 지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자바 남부 해안가 지진에 대해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주와 자바 남쪽 해안가를 잇는 큰 지질판이 자바 남쪽 해안가와 겹치거나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바 섬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초 파푸아 라니자약 고산지대에 눈이 내려서 그곳 주민 10여 명이 사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구호 식량을 공수해 주고는 있다지만은 4,500m에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 악천후 때문에 제때 구호품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잔디밭에 주저앉아서 구호품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만은 구호품을 배급을 받아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진이 매우 안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곳곳에 숨겨진 흥미로운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땅그랑 알람스트라에 위치한 시푸드 전문 식당 반다르 디 자카르타. 어머, 바다 냄새가 정말 향긋한데요. 자, 그럼 우리 파사리칸에서 오늘 먹을 메뉴의 재료를 골라볼까요? 와우, 수족관 안에는 신선한 병어, 구라메, 그리고 크라프도 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죠. 그 다음에 게도 있고 오동통한 새우, 그리고 여러 종류의 조개들까지 싱싱하게 살아 움직여서 보는 이들의 입맛을 돋굽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넓기 넓은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요. 골라 원하는 종류를 골랐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계산대로 이동해야겠죠. 찜이면 찜, 구이면 구이. 이곳에선 개인 취향에 맞게 요리를 주문하고 계산하면 끝! 2009년 개점 이후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다르 디 자카르타. 음식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식욕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아이, 배고파. 네, 우리 그럼 식당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Biasanya Bandar Jakarta itu identik dengan suasana laut. Kita coba menggantikan suasana dengan suasana perkebunan, suasana taman agar kelihatan lebih sejuk dan lebih bernuansa alam. Kalau dari spesifikasinya ada salah satu makanan andalan kami yang cukup pedas bagi yang penyuka pedas. Itu ada ikan kerapu pepes edam. Nah, begitu juga ada juga yang suka manis, ada udang bakar saus madu pedas. 어머머, 메뉴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Menu andalan kami salah satunya juga ada kepiting saus serai. 많고 많은 메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는 크피팅 소스라, 레몬그라스 소스로 만든 게요리입니다. 주방장님, 요리 비법 좀 알려주시와요. Kepiting saus serai ini cara pembuatannya ya, pertama kita potong, bersihin, lalu digoreng ya. Kenapa digoreng? Karena digoreng itu selain nambah wangi, harum gitu, dan dagingnya juga tidak bau amis gitu ya. Untuk rasa saus serai ini pedas, ada manis dan gurih juga ya. Dan yang menonjol itu rasa serehnya. Dan kebetulan saus serai ini yaitu menu baru di restoran Bandar Jakarta ini. 우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새우구이죠. 이름하여 우당 반짝 슈퍼르 빡갈 뜰룩입니다. 이 요리는요, 배하에 굴소스 그리고 특수 산발을 버무려서 맛은 고소하기도 하고 매콤달콤하니 입에서 뺄 수 없는 요리 중에서 하나입니다. 오늘의 후식은 만다르 더 코코입니다. 벗겨낸 야자 속살과 또 달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렌지 그리고
메이플 시럽까지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믹서기에 슝슝 돌린 후에 어디로 넣느냐? 네, 야자 열매 하트 사이로 입수하면 끝! 달달한 야자수 음료로 입가심하면 바따르디 자카리타에서의 식사는 마무리! 땅그랑점 영업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2시부터 4시, 월요일에서 일요일은 저녁 7시에서 10시 반까지 영업합니다. 점심시간과 주말에는 항시 만석이라고 하니까요. 예약은 필수겠죠? Ya menurut kita tempatnya nyaman ya. Ada pilihan tempat gubuk-gubuk, ada live musiknya, dan harganya juga terjangkau. Menurut kita cukup memuaskan lah. 가격이 궁금하시죠? 선택에 따라 시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만 루피아부터 28만 루피아까지 꼭 한번 오셔서 해산물 맛보시고 가세요. Untuk para pengunjung dari Korea, silakan kunjungi restoran kami. Kami akan memberikan yang terbaik, pelayanan yang terbaik, juga kualitas seafood yang terbaik. Kami tunggu kehadirannya.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북부 스마트라 메단 경찰은 불법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 31명을 경찰이 아닌 이민국에서 조사하도록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서 조사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별다른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민법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이민국에서 조사를 한 후에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날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많이 지각을 하거나 아예 결근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첫날만큼은 반드시 학부모가 학생들과 함께 등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첫 학기는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부자와 프루와카르타 군에서 주최하는 세계문화축제에 한국도 참가할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 열리게 되는 제47회 프루와카르타 군 문화축제엔 모두 14개 나라가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루와카르타 군은 그렇게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할 만큼 관광 자원이 그리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에 인도계 내지는 일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최근에 한국계 봉제 공장도 주변 공단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문화 행사에 대한 호응도는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계신 가족, 친구분들을 인도네시아로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덕분에 지나간 긴 연휴 뒤에 오는 후유증이 해소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인니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